안녕하세요. 두 번째로 살펴볼 백테스팅 종목은 대한전선인데요. 제가 모델을 3개 가지고 있는데 가장 정확도가 높은 모델이 확실히 잘 맞추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한전선은 당일 주도주라고 불릴만한 종목이었지만 진입하는 시점이 별로 좋지 못했죠. 가장 정확도가 높은 종목은 손실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당일 뉴스 기사도 나오고 거래대금도 터진 주도주지만 손실이라고 예측을 했죠. 하지만 다른 두 모델은 전부 높은 확률로 수익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전선은 매매 결과 손실이었죠. 만약에 이 세 가지 모델에 따라서 매매를 했다면 수익 예측이 2대1이니까 아마 매매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모델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가장 정확도가 높은 게 확실히 조금 더 잘 맞춥니다. 하지만 나머지 두 개가 수익이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델에 따라갔겠죠. 그리고 저 자신도 실제로 과거에 매매를 했으니까 매수를 하고 싶었던 자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랑 이 모델 두 개, 총 3 주체는 틀렸는데 가장 정확도가 높은 요 하나만 맞췄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손실이라는 거죠. 손실이라는 걸 맞췄고 나머지는 전부 틀렸습니다. 저 포함해서 말이죠. 정확도가 더 높다는 것은 더 잘 맞췄다는 것인데 특별히 무엇을 더 잘 맞췄냐면 수익이라 예측했는데 정말로 수익인 경우를 잘 맞췄다는 것입니다. 다른 두 모델은 수익인데 실제로 손실이 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정확도가 이 앞에 것보다는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앞에 거는 손실 나는 건 손실로 보내버리고 수익 나는 건 수익 나는 걸로 예측을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스코어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이라 예측한 건 확실하게 수익인 경우가 높고 실제로 손실인데 수익이라고 예측하는 경우는 작다는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손실이었잖아요. 실제로 손실인 거를 잘 맞췄습니다. 다른 두 모델은 속았죠. 저 포함 3명이 속았습니다. 높은 확률로 수익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손실이었죠. 정확도가 가장 높은 모델만 정말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저 자리는 수익을 볼 것 같은 자리였지만 실제로는 손실을 보는 자리였기 때문에 대부분이 틀리고 요 혼자 맞출 수 있었던 겁니다. 누가 봐도 뻔한 자리는 대부분이 다 같이 맞추겠지만 누가 봐도 애매한 특히 낚시가 있는 자리는 정말 잘 속게 되죠. 다 속은 겁니다. 다 속고 혼자만 살아있는 지성인 것처럼 맞춰버렸습니다. 현자죠.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혼자 노라고 했는데 결국에 지나고 나서 보니 맞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저 모델은 혼자서 맞출 수 있었는가 모릅니다. 블랙박스라는 게 있는데요. 딥러닝 모델이 도출해낸 결론에 대한 이유를 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델 안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 들여본다 한들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매한 조건을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단지 모델이 그렇게 예측했다는 사실만 알 뿐이죠. 그래서 앞으로 매매할 때도 단지 모델이 사라고 해서 살 뿐입니다. 왜 사라고 하는지 그 이유는 추정만 할 뿐 알 수는 없죠. 진심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매 영상에서는 매수 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스스로 매수 판단을 내려서 매수한 이유를 제가 정확히 설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저도 저의 딥러닝 모델에게 물어보고 모델이 매수 판단을 내려주기 때문에 그 의도만 가늠할 뿐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진짜로 알 방도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모델의 성능을 진심으로 믿고 매매하는 것은 먼 훗날의 이야기이고요. 지금 현재는 모델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백테스팅을 하고 있는 거죠. 백테스팅은 내가 만든 모델에 대한 믿음을 강화해 나가는 작업입니다. 모델을 믿고 신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결국 내가 모델을 믿고 따라야 통계 안에 거하게 됩니다. 내가 모델을 믿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아무것도 안 되죠. 이도저도 아니게 됩니다. 백테스팅 영상들을 다 찍고 나면 이후의 영상들은 매매 복귀 영상이 되겠죠. 결국에 똑같은 매매 영상이지만 그 목적은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백테스팅 영상은 모델에 대한 신뢰를 내가 얻기 위한 것이고 이후에 매매복귀 영상에서는 제가 모델을 사용해서 매매한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반기 백테스팅 영상은 모델을 신뢰하기 위한 작업이고 후반기 매매복귀 영상은 모델의 결함을
개선시키기 위한 피드백 영상인 겁니다. 이후에 진행할 매매 복귀 영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델을 개선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것을 공부해야 되느냐, 모델이 수익으로 예측했는데 손실이 난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합니다. 왜 손실이 났을까? 그리고 어떤 의심이 드는 게 있다면, 그리고 그게 기존의 칼럼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미지의 어떤 요인을 찾아내서 피처로 넣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모델이 새로운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공부해서 더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왜 손실을 받는지를 위주로 공부해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모델은 수익으로 예측했는데 실제로 손실이 난 경우, 이 경우에 집중해야 되죠. 모델이 손실로 예측하고 실제로도 정확히 손실이 난 건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델이 잘 맞췄기 때문이죠. 모델이 틀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왜 틀렸는지 공부하고 해당 피처를 찾아서 넣어 주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공부하며 모델의 정확성을 확인하면 이 매매 복귀 영상에서도 점점 더 모델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쌓이게 될 것입니다. 모델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결국에는 전반기 백테스팅 영상이나 후반기 매매 복귀 영상이나 궁극적으로는 모델을 신뢰하면서 모델의 성능을 개선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서 공부해야 될 것은 모델이 틀린 경우죠. 모델이 맞춘 경우는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델이 맞춘 경우는 두 가지가 있죠. 수익인데 수익으로 맞춘 거, 손실인데 손실로 맞춘 거. 즉 모델이 수익으로 예측했는데 실제 매매에서도 수익을 난 경우는 모델이 잘 작동한다는 거니까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상 유지만 해도 완벽하죠. 마찬가지로 모델이 손실로 예측했는데 실제로 손실이 난 경우에도 완벽하게 모델이 작동하고 있는 거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고 개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델이 말한 대로만 하면 돈을 벌기 때문이죠. 모델이 수익으로 예측한다? 그럼 매수하면 되죠. 모델이 손실로 예측한다? 그럼 매매를 안 하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모델이 틀릴 경우죠. 모델이 수익으로 예측해서 매수를 했더니 실제로는 주가가 하락해서 손실이 나더라. 이런 경우에는 모델이 잘못 예상하고 있는 거니까 공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부해서 어떤 부분에서 모델이 모르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모델이 잘못 학습했는지,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는지, 데이터가 있어도 제대로 학습이 안 되는 건지, 이러한 점들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모델이 데이터가 부족한 건지, 데이터에 노이즈가 너무 많은 것인지, 아니면 샘플 개수 자체가 너무 작아서 학습이 안 되는 건지, 여러 가지들을 전부 다 고려를 해봐야 되죠. 그리고 가장 베스트한 건 새로운 피처를 찾아서, 유의미한 피처를 찾아서 넣어주는 게 가장 좋죠. 그러면 모델에게는 새로운 눈이 생기는 거니까 말이죠.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어떤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진 데이터를 이제는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델이 틀린 경우에는 왜 모델이 못 맞췄을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어떠한 것을 변수로 넣어줄지를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모델이 예측대로 맞췄다면 사실 별다른 언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히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상을 벗어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됩니다. 왜 모델이 틀렸는지 그걸 알아야 되죠. 그렇게 해서 모델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고 모델의 성능을 개선해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델은 예측력이 높게 학습이 된 모델을 사용해야 합니다. 저는 기본적인 임계점을 0.7로 잡고 있는데요. 가장 단순한 모델이 0.6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0.7 정도는 돼야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코어들이 전부 다 74% 이상이죠. 그리고 세 가지 모델 홀수로 사용하는 이유는 그래야 판단이 2대1 이렇게 나오잖아요. 짝수면 2대2 그러면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2대1로 성공으로 예측한 경우가 많으면 매수하고 2대1로 손실로 예측한 경우가 많으면 매매를 안하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짝수면 2대2로 판단이 나올 경우에 제가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홀수인 모델의 개수를 선정했고요. 그래서 3개입니다. 5개는 너무 많아서 전부 다 고려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여깁니다. 왜냐면 스캘핑이기 때문에 1분 안에 결과가 다 나오고 그걸 보고 제가 호가창도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합니다. 게다가 프레딕션 계산 속도가 생각보다 느려서
더 많은 모델을 돌리기에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전선 매매까지 살펴봤는데 이번에도 모델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제 느낌을 얘기하자면 사실 대한전선은 들어가고 나서 몇 분 안에 못 가는 걸 보고서 이거는 손실로 마감되겠구나 라고 직감을 했습니다. 역시 하락을 해서 손절을 했는데 가야 될 거면 빨리 반등을 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었죠. 그래서 손절하기 몇 분 전에 이미 손실은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꺾이는 것까지 확실하게 보고 제 실수를 인정하고 제 판단 미스를 인정하고 손절을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